어둠 속에 그 하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이 앞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그 불확실성 이제 카오스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그 혼돈 거기서 길을 잃고 가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섭기는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며 이제 마음을 달래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노래는 일종의 카오스라는 그 혼동 속에서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시도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 노랫소리가 이끌려 갔다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첫 문장에, 노랫소리에 이끌려 갔다가 서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노래는 아이에게 방향성을 제공하지만 그 움직임이 불안정하여 멈추고 다시 걷기를 반복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리트로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계속 서기를 반복한다. 걷기 서기를 반복하는 어, 이제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리트로넬로를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몸을 숨길 곳을 찾거나 막연히 나지막한 노래를 의지 삼아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노래가 이게 그, 마치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그 어떤 그 의지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의지가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이제 질서가 찾아가진다는 얘기고 그런 가운데서 어, 노래가 고요한 중심의 스케치로서 카오스의 한가운데서 안정과 고요함을 준다. 결국 이제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창출하는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이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 이 노래는 이미 하나의 도약이다. 그래서 그 도약이라는 것은 노래가 그 노래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도약이라고 얘기한 건 새로운 차원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노래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다름없는 어떤 창조적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다른 해석으로 이 도약이라는 게 우리가 원계에서 양자의 어떤 해석의 차원 이동, 차원 이동의 도약, 뭐 이런 형태로 공간의 어떤 창조적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카오스 속에서 날아올라 다시 카오스 한가운데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다. 여긴 노래는 그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얘기인데요. 어, 카오스 속에서 탄생한 노래가 다시 그 카오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날아올라서 다시 혼돈 가운데 혼돈에서 또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다는 건 이게 들레즈가 강조하는 리토르넬로의 그 반복적 되돌이. 그러니까 혼돈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혼돈 한가운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시 뭔가 생성하기 시작한다. 리토르넬로의 개요 말씀드릴 때 생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다시 되돌이 되어 가지만 그것은 새로운 생성. 즉 일정한 리듬과 패턴이 결국 질서를 창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 숨어 있는 게 결국 리토르넬로의 리듬과 패턴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노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래는 언제 흩어져 버릴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앞문장에서 노래는 카오스 속에서 날아올라 다시 혼돈 속 카오스 안에 한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되돌아가서 카오스 상태에서 다시 거기서 생성되는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언제 흩어져 버릴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질서를 창출하긴 하지만 동시에 카오스 상태에서 또 사라질 수도 있는 불안정하면서도 안정을 추구하고 네. 그러면서 이는 질서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 안에서 리토르넬로가 일어난다는 거죠. 창조와 붕괴가 계속 반복된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러면서 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 1번 단락에 이처럼 아리아드네는 언제나 한 가지 음색을 울려 퍼뜨리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음색은 그 실타래처럼 특정한 질서를 제공하는 이제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리아드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테세우스를 도와 미노타우루스에 있는 미궁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실타래를 건네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의 실이 미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면 노래 역시 그것처럼 혼동 속에서 질서를 찾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아드네가 실타래로 미궁 속에 실타래가 역할을 했다면 어, 그, 언제나 이제 한 가지 음색이라는 게 이제 이게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처럼 노래가 혼돈 속에서 마치 실타래가 미궁 속에 역할을 한 것처럼 그 노래가 그런 질서를 찾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르페우스 노래도 마찬가지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힘으로 죽은 에우리디케를 저승해서 되찾아 오려 했던 신화 속 인물이다. 예. 그래서 그의 노래 역시 카오스를 질서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는데, 하지만 오르페우스도 결국 에우리디케를 잃고 말는데요. 어, 그게 뭐냐면 이 신화 속의 인물을 오르페우스 노래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한 거는 결국 노래가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르페우스를 선택한 것도 항상 또 역시 소멸될 위험을 갖고 있다는 그 신화 속의 인물로 이렇게 오르페우스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전체적인 의미의 어떤 해석은 어, 노래와 질서를 창출하자는 거고, 노래는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창출하는 행위이고,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과 관련이 있다. 그,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저희 어떤 혼돈,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이 항상 있지만 어,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가기 위한 반복적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우리 그 리토넬로 안에 우리 삶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질서와 혼돈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는 질서를 제공하지만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는 질서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생성과 해체 속에서만 오히려 질서가 생성과 해체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리아드네와 마지막에 얘기한 오르페스의 상징성은 둘 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예고하고 있고 그 질서는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한 음악 개념을 넘어 존재론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어, 철학적 논이라고 예, 찾아봤습니다. 이게 589페이지의 문장을 이제 문장별로 이렇게 해설을 해서 전체 해석이 뭔지. 그래서 지금 요게 589페이지하고 590페이지, 592페이지가 1, 2, 3번에 리트로넬로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그 세 가지 측면이 계율처럼 말하고 있어서. 어? 여기 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이렇게 하시는 거 원한 거 맞죠? 저렇게 상세하게 하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어.
좋은, 좋은데? 좋아요, 다행입니다. 예. 우리 박 이사님이 먼저 스타트 끄는 거잖아요, 이거. 네, 좋습니다. 거기는 핵심 문장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핵심 문장만 한번 해봤다가, 앞에 대부분 장이 여기 들레주가 앞에서 거의 얘기하고 뒤에서 상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개요는 더 아주 심층으로 상세하게 했어요. 그럼 뒤에가 두 가지로 거의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번에 이게 581페이지에 그 첫 번째 측면, 거기 1번이라고 써 있는 그 문장이고요. 1번을 엄청 상세하게 정리하셨네요. 그 반, 1, 2, 3번을 상세하게 해야 돼요. 네, 그게 개요거든. 예. 계십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게 문장이 길지 않아서 이걸 문장 해설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해볼까요? 이거는 오히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책을, 그 문장이 이거 2번인데요. 여기 590페이지에. 그 앞에서 반대로 우리는 이번엔 자기 집안에 있다. 그 첫 번째 1번 측면이 그, 그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측면이에요. 그 앞에 첫 번째 측면은 아기가 그 숲속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혼돈 속에 방황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 방한 존재가 아니고 안전해 보이는 공간 안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처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무엇보다 안식처는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식처는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에 자기 집안에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식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안식처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그 실존주의 사고하고 연관되는 건데 인간은 안전한 공간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존주의처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 안식처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안식처, 그게 생산된 그 고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역시 리트로넬로의 은유적인 그걸 계속 그 삼고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형성되는 과정의 안식처다. 그게 그러니까 뭔가 안식처로 원을 갖고 있다 한들에도 걔가 계속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얻으려면 먼저 부서지기 쉬운 불확실한 중심을 둘러싸고 원을 그린 다음 경계가 분명한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간을 구축하려면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중심이 존재하는데 이를 안정화하려면 원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림은 물리적 공간의 어떤 창출을 넘어서 개념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공간 형성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노래가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아까 만들어낸다는 노래가 하면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내잖아요. 노래의 소리가 하나의 원 둘레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서지기 쉬운 불확실성한 어떤 소리가 그 소리 파장이 그린 것처럼 불확실한 중심에 둘러싸고 있는 원을 그린 다음 경계가 어떤 분명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온갖 종류의 지표와 부호 등 극히 다양한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지표와 부호 등 극히 다양한 성분들이 개입된다고 했습니다. 즉, 안식처 공간을 형성하는 데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표 사이에 기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도 공간이 형성되는 방식과 그 연결될 수 있는데요. 어, 그 우리가
그 성분들이 개입된다는 거, 그 다양한 지표와 표시, 기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결국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안식처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거기에 어, 온갖 종류의 지표와 부호 등 다양한 성분들이 결국 형성된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의 공간을 정돈하기 위해 성분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시적으로 하나의 중심을 한정하기 위해 성분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앞에 문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중심이 아니고, 일시적인 하나의 중심이 아니고, 그 하나의 공간을 정돈하는 성분을 동원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 음, 그 혼돈 속의 질서를 찾는 상황에서 성분들이 개입되었지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공간은 더욱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형성하는 방식이 보다 정교해지고 그 체계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의 힘들은 가능한 외부에 붙잡혀 있고 내부의 공간은 완수해야만 할 임무 또는 이뤄내야 할 사업의 근원이 되는 힘들을 보호한다. 그 공간을 구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카오스를 이렇게 바깥에 둔 거예요. 카오스의 힘들이 가능한 외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을 구축할 때 카오스는 바깥에 두고 내부를 안정된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공간은 완수해야 할 임무 또는 이뤄내야 할 사업의 근원이라 됐으니까 내부가 바로 안정된 영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내부의 공간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임무나 어떤 사업에 그 일을 하는데 근원이 되는데, 즉, 창조적 활동의 출발점이 바로 내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카오스가 완전히 그 혼돈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어떤 근원의 힘이 있어서 그 통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선별 제거, 서출출 등 온갖 활동이 전개되며 그에 따라 대지의 은밀한 힘들, 대지의 내부에 있는 모든 힘들이 침몰하는 일 없이 저항하고 나아가 그려진 공간을 필터나 채를 통해 카오스와 선별해내서 카오스 상태로부터 무언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즉, 이제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때 카오스의 파괴적인 측면을 걸러내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는 받아들이는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배제가 아니고 조절하는 수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보다 음성과 소리 성분이 중요한데 그것은 일종의 소리벽이며 적어도 벽의 일부는 소리적인 것이다.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 앞의 내용과 연결되면 소리가 공간을 구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데요. 단순한 물리적 벽이 아니라 소리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소리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벽의 개념이 도입되는 거여서 이거는 이제 공간 심리적 안정과 공간 형성의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힘을 집중시키려고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린다. 한 주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라디오를 켜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하는 동안 카오스에 저항하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노래나 소리가 이제 단순한 감각적 요소가 아니고 이 카오스를 통제하는 어떤 실전적 행위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 그 카오스를 억제하고 집중을 유지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부가 뭔가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혼돈이 외부조가 있다고 그랬고요. 카오스가 외부에 있고 아까 앞에서 그 내재된 힘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외부적으로 지금 카오스를 통제하고 그래서 사실 안에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내재적 힘들이 그게 결국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의 어떤 실제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모든 가정에서 일종의 소리 벽으로 영역을 표시하는데 소리가 너무 크면 이웃의 불평을 듣게 된다고 했는데 즉 여기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리벽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 과도할 경우에는 이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요. 부시건설이나 골렘의 제조 등 순간 사업을 일으킬 때도 역시 둘레의 원을 그린다. 그 신화적 존재인데 골렘에 그 창조에서도 원을 그리는 행위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공간 형성 과정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어떤 근본적 방식을 강조하는 거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치 원물을 추는 아이들처럼 이 둘레를 돌면서 자음과 모음을 합쳐 리듬을 만들어내어 이것을 안에 감추어둔 창조적 힘이나 유기체의 분화된 부분들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그, 그 리듬과 소리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고 그 공간을 구축하는 적극적 힘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원무가 둥글게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출 때처럼 리듬을 통해서 그 원무가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이의 마지막 문장이 속도나 리듬, 화음과 관련된 과실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카오스의 힘들을 회복시킴으로써 창조자와 피조물 모두를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그 공간을 구축할 때 속도나 리듬이 깨지면 공간에서 속도나 리듬이 깨지면 공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 균형이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을 강조하는 건데 어, 이 문장의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그 단락은 카오스 속에서 그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 안식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성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를 위해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필터링을 해서 하며 소리를 활용하는데요. 소리와 리듬의 중요성을 그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철학이나 건축이나 예술, 음악, 심리학 다양한 분야에 리듬과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카오스가 다시 등장한다는 이런 논의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를 통제하면 카오스를 통제하고 창조하는 그 리토레이터의 과정을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인데 그 리토르넬로가 단순히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성과 혼돈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이번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혼돈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문장에서 그 카오스의 힘들이 이 문장이 이제 가장 핵심 문장인데 카오스의 힘들이 가능한 외부에 붙잡혀 있고 내부의 공간은 완수해야만 할 임무 또는 이뤄내야 할 사업의 근원이 되는 힘들을 보호하게 된다는 게 그 공간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고 창조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카오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걸러내고 조정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트로 내용 개념과 연결해서 혼돈 속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방식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니트로넬의 공간 구축 과정에 대해서 좀 이건 정리를 했고요. 결국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두 번째가 카오스 억제하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거, 리듬과 패턴이 공간을 안정화한다는 거. 그래서 리트로넬로는 단순한 고정된 구조가 아니고 일정한 리듬과 패턴 속에서 조절되는 질서라는 거. 아까 얘기한 문장에 노래가 흥얼거리는 아이나 집안에서 라디오를 켜놓는 행위, 소리를 통해서 혼돈을 조절하는 것이 다 리트로넬로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는 소리벽, 음성적 경계라는 개념과 연결되며 일종의 안정된 리듬을 통해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간의 창조적 역할과 리트로넬로는 결국 내부 공간은 단순한 안정의 장소가 아니고 창조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간을 형성할 때는 카오스를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아까 문장에서 강조했듯이 내부에서 창조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내부에서의 창조적 에너지를 보호하면서 또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트로넬로는 창조적 공간 형성에 창조적 공간 형성의 방법론으로도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트로넬로가 결국 창조적 공간 형성의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 거고요. 그, 우리 마지막 문장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장. 요거의 결국 속도나 리듬 화음과 관련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이렇게 다 설명 반복으로 제가 하니까 요 해석이 좀 이해가 가죠. 이제 마지막에 속도나 리듬 화음과 관련된 과실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카오스의 힘들을 회복시킴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 모두를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이 문장이 리트로넬로의 리듬과 질서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경고하는 문장인데 공간 구축 과정에서 속도와 리듬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균형이 깨지고 카오스가 다시 침투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죠. 이걸 그냥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게 잘 안 다가오는데 음악적인 어떤 반복적 그 구조에서 리트로넬로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리트로넬을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그 리트로넬로 구조의 공간 구축, 그 리트로넬로 구조의 공간이 이제 리트로넬로 구조의 공간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뭔가 그 리트로넬로다운 속도 리듬이 없어요. 그게 막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면 전체적 음악은 당연히 혼돈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전체 음악은 다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리토넬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토넬로는 앞에서 계속 미리 개요 설명을 했지만 어, 리토넬로를 처음 다시 설명하는 이 문장에서 계속 은유적으로 리토넬로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적절한 속도와 균형을 유지해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계속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속도와 균형을 해야만 그게 리토넬로의 공간이고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가 지속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만약 속도 조절이 실패하면 속도나 리듬, 그래서 균형이 오히려 깨져서 카오스의 힘들이 다시 활성화돼서 피조물뿐만 아니고 창조자까지도 리토넬레를 그 창조한 창조자나 그 안에 구조 요소들의 성분들의 피조물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게 그 뜻인 겁니다. 그게. 예. 과실이란 단어가 뭐 중요한 거네요. 과실. 네. 그쵸. 이게 과실이란다. 음. 그러니까 결국 과실은 더 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거나
뭐 좀 실수? 뭐 이런 게 되면, 과하게 실수를 하게 되면 파국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어, 과실로 해석은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미스테이크야, 건 미스테이크. 네, 실수. 미스테이크, 네, 실수. 예, 그러니까 균형을 의지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토르넬로의 균형이 있으니까. 예. 이게 꼭 그거 외줄 타는 것 같네요. 꼭 외줄 타고서 이렇게 예. 뭔가 간신히 그 균형을 맞춰가는 이거고, 여기서 살짝 삐끗하면 바로 이제 그 카오스의 힘들이 와가지고 모든 그동안 뭔가 만들었던 리트르널러가 만들었던 그 리드믹한 피조물들을 다 파괴해버린다, 그런 얘기네요. 혼돈으로 몰아버린다. 어, 과실에 대한 중점을 두니까 또 그렇게 해석이네. 앞에 그 1번에서 그 실타래 얘기한 것처럼 그 혼돈에서 찾아갈 때 그 한 가닥 실타래로 실마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정된 걸 찾아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표현하면은 또 그렇죠. 예. 그래서 리토르넬로를 통한 공간 구축과 유지라는 건 그 들레즈와 카타리는 리토르넬로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카오스를 조절하고 질서를 창출하는 하나의 동적인 전략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소리와 리듬을 통해 안정된 공간을 형성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리토르넬로적 방식이 완전히 닫힌 구조가 아니라 이게 경계가 외부의 요소를 적절히 걸러내면서 필터링하면서 아까 그 나왔죠 문장에서 내부의 창조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내부의 창조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 앞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이 예, 완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간 구축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는 조절과 균형의 유지 과정이며 리토르넬로는 혼동 속에서도 안정된 패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서 창조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번이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음, 괜찮아요? 네. 네네. 네. 네. 약간 뭔가 리토르넬로가 그 카오스와 혼돈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리듬 같은 주파수네요. 주파수 같은 거고. 이제 조금만 그 흐트러지면은 바로 이제 혼돈, 파괴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네. 박성호 박사님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네. 첫 시간에 개요 설명을 많이 해서, 네. 네. 니토르넬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앞에 자료 있으니까 혹시 질문하세요?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카오스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이제 도약인데, 이거는 열린 원과 그 리토르넬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글레즈와 카타리는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닫힌 경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경계를 적절히 열어서 외부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어떤 순간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원을 닫는 것은 카오스를 외부로 밀어내고 원을 닫는 것은 내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원을 연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오히려 나가는 도전이라는 거죠. 이는 카오스를 극복하면서도 오히려 또 외부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 해결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는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적극적인 모험이자 기존의 리토르넬로가
더욱 확장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한 번 더 여기 문장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을 반쯤 열었다가 활짝 열어 누군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또는 누군가를 부르거나 혹은 스스로 밖으로 나아가거나 뛰어나가 본다. 이 원에 대한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어오는데 세 번째 문장이 그 앞에서 원을 그려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 앞에서는 두 번째에서 중요했죠. 근데 이번에는 원을 열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쯤 열었다가 활짝 열어. 반쯤 열었다가 활짝 열으라는 뜻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다가 이후에는 완전히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외부와 연결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누군가를 그 다음에 부르거나 혹은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뛰어나가 본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 행위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는 내부 질서와 외부의 카오스를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와 연결하는 시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트로넬로로 본다면 단순한 안정적인 반복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리트로넬의 역동적 구조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전의 카오스의 힘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쪽에서는 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어, 어, 이러한 원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영역에서 열어야 한다. 원을 여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약이지만 무분별하게 열면 하우스가 침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오스가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을 열어서는 안 되지만 이전에 카오스 힘이 밀려 들어오는 쪽에서 원을 열어서 안 된다는 경고가 우리가 무작정 모든 방향을 개방하면 혼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고 원을 여는 방식과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카오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열면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원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또 다른 영역에서 열어야 된다. 즉 기존의 공간에서 무작정 외부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정된 리트로넬로의 어떤 패턴, 리트로넬의 핵심이 그 패턴이잖아요. 그걸 유지하면서 리트로넬의 패턴이 유지되면서 그 안에서 점진적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 기가 막혀요. 음악적에서 그 반복 도구를 사용할 때 리토넬로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그 음악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 생성, 그거를 지금 이제 철학적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원, 그 원이라고 하는 자체의 영역을 만들고 거기서 또 다른 영역에서 그 열어야 된다는데 이게 저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자의 궤도가 계속 생각이 드는데 그 원자체에서 만들어진 그, 그 영역이 그 원 자체에서 또 그 충분히 궤도 안에서 움직이다가 그 점프하잖아요. 궤도 점프 하는데 이게 기존의 공간에서 아무 데서나 이게 우리 양자 궤도 점프할 때는 그게 뭐 그게 어느 지점이냐 뭐 어디서 뭐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아, 이게 기존 공간에서 그 무작정 연결되는 게 아니고 형성된 어떤 그 안에 또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게 아, 궤도 점프를 할 때도 그렇게 되겠구나. 야, 이건 굉장히 세밀하게 다른 형태로 또 얘기하는 차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마치 이 원 자체가 스스로의 내부로 수용한 활동 중인
힘들의 운동 속에서 스스로 내부로 수용할 활동 중인 힘들의 원동 속에서 그게 원을 여는 것이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내부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그 확장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원 자체가 스스로 내부로 수용한 활동 중에 힘들이 운동 속에서란 말은 원 내부에 존재하는 질서와 힘들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 자체가 스스로 내부로 수용한 활동 중 이게 단순히 그 유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역동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미래를 향해 본래의 자기를 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라는 게 원을 열어 외부와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일은 단순한 개방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창조적 실천이다. 예,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목적으로 하는 미래의 힘과 코스모스적인 힘에 합류하려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을 여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 탐색이 아니고 코스모스적이라고 하는 더 큰 질서와 연결되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 그냥 미래인과 코스모적 힘에 합류하려는 거는 이게 질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는 미래의 힘은 이는 원을 여는 행위가 단순한 즉흥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서를 구축한 뒤에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으로 확장해야 된다. 즉, 코스모스적인 힘에 합류하려 한다는 것은 더 크고 보편적인 질서와 조화에 이루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원 궤도가 계속 더 이제 그룹 단위로 더 뭉쳐지는 코스모스적 힘이라고 얘기 표현을 했죠. 더 크고 보편적인 질서, 개인적 질서가 아닌 더 크고 보편 질서와 조화를 또 은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려들어 한번 시도해 보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 리트로넬로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모험적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어, 이게 모험과 도전이 어떤 그 필수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을 나가는 과정은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모험과 도전이 필수이다. 일단 달려들어 한번 시도해보는 모험을 일단 감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이렇게 하려면 자신을 세계에 던져서 이 세계와 혼연일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이 이제 가장 요하고 8번 문장이 이제 핵심이고 어려운 문장인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정된 내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세계에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세계에 던져. 그 세계에 던져라는 뜻은 실존주의 어떤 사고인데 인간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불확실성 속에서 내던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기존의 질서를 기반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은유하고 있죠. 마지막 바로 문장에 속삭이는 노랫소리에 몸을 맡기고 자기 집 밖으로 나서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 언급된 리트로넬로하고 이제 완전히 개념이 연결되는데 속삭이는 노랫소리라는 게 이는 혼돈 속에서 그 질서 유지하는 리트로넬로 쪽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불확실한 외부로 나갈 때 완전한 무질서 속에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노래를 의지하면서
노래 속에 몸을 맡기라는 게 일정한 노래에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거고, 자기 집 밖으로 나서 본다는 뜻은 결국 안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가라 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그리하여 평범한 한 아이의 통상적인 여정을 나타내는 운동이나 동작, 음향의 선위에서 방황의 선이 생겨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리, 매듭, 속도, 운동, 동작과 음향이 나타난다. 이 뜻은 리토넬로가 더 이상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기존의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통상적인 여정이 나타내는 여기에 방화의 선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다른 게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평범한 아이의 통상적인 여정을 나타내는 운동이나 동작, 음향의 선이라는 뜻은 평범한 한 아이는 기존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고 통상적인 여정이라는 뜻은 기존의 리토르넬로적 질서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가리킵니다. 즉, 아이는 기존의 리듬과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리트로넬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새로운 움직임이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요 3까지 하면 거의 다 해석이 다 되죠. 그래서 방황의 선이 만나고 이 뜻은 여기서 방황의 선이라는 것은 이게 탈출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토화에서 탈출선을 얘기하는데 기존의 패턴에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순간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기존의 공간과 구조 안에서 점진적으로 기존과 다른 흐름이 형성되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데 이게 들레즈가 카타리가 강조하는 영역화였죠. 와 그 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니트로넬로가 안정된 질서를 제공했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 탈영토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제 관련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리, 매듭, 속도, 운동, 동작과 음향이 나타난다. 기존의 리토르넬로 패턴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리듬 자체가 변형되고 일정한 리듬이 아니고 변형되고 지금까지 다르다는 거죠. 자체가 이제 새로운 요소들이 막 추가된다는 거예요. 고리와 매듭이라는 거는 새로운 연결 방식과 구조 변화를 의미하겠죠. 속도, 운동, 동작과 음향이라는 건 기존의 질서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변형이 일어나며 새로운 차원의 리듬과 패턴이 형성된다는 이 동작과 음향이 나타난다는 게 이는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고 기존의 리토르넬로가 그러니까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고 기존의 리토르넬로의 변형이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문장은 리토르넬로의 세 번째 측면, 탈출성과 연결되어 있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장은 기존의 패턴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도약하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다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 해설로 가면 어, 역시 열린 원과 새로운 연결의 모음이라는 것으로 이번 문장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설명한 건데요. 어, 리토르넬로가 폐쇄적 질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서 외부와 연결되고 새로운 차원을 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장이 이번에 원을 반쯤 열었다가 활짝 열어 누군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또는 누군가를 부르거나 혹은 스스로 밖으로 나가거나 뛰어나가본다. 원을 닫는 것이 카오스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그 원을 개방하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아까 설명한 거,
기존의 질서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하는 리토네의 확장 과정을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또 그 문장에서 이후의 핵심 문장, 요것은, 이건 저기 똑같은 거 반복됐네. 네. 그리고 아까 목적의 코스모스 설명했죠. 개인적 변화가 아니고 더 보편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 예. 가장 어려운 문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거 제가 다시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그 세계에 던져서 실존주의 사고와 연결되는 거고 결국 인간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불확실성 속에 내던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없다. 기존의 질서를 기반으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 문장이 핵심이면서 어려운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결국 리토르넬로의 확장과 창조적 도약이라는 세 번째 문장은 리토르넬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과정이고 카오스의 통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며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창조적 도약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출발점이며 니토르넬로는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창조적 원리다. 창조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문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문장을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해석한 이유는 리토넬로의 세 가지 측면을 그 앞에 세 페이지에서 청계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청계권에서 들레주와 카타리는 리토넬로가 단순한 반복이나 음악적 구조가 아니라 공간과 질서를 형성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방식임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리토넬로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그 세 페이지에서 세 문장의 그 문장을 제시해요. 첫 번째 측면이 지금 계속 문장 상세 분석한 그 첫 번째 측면이 리토르넬로는 경계를 형성하고 내부의 질서를 구축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오스엔들은 가능한 외부에 붙잡혀 있고 내부의 공간은 완수해야만 할 임무 또는 이뤄낼 사업의 근원이라고 그 힘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리트로넬로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즉 카오스를 배제하고 내부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측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리트로넬로는 완전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계를 형성하고 원을 그리는 것이 혼돈을 외부로 밀어내면서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공간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고 창조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리토르넬로의 첫 번째 기능, 즉, 그 영역 설정인 거예요. 리토르넬로는 경계를 형성하고 내부의 질서를 구축한다. 영역화, 첫 번째 기능. 리토르넬로는 영역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 그래서 혼돈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안정된 형태로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음악적으로는 어떤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면서 특정한 음향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1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공간을 구축하는 이것을 리토넬로적 경계를 안정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리토넬로는 다시 기존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카오스 힘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쪽에서는 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이런 원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영역에서 열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존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이게 그냥 탐색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의 안에서 다른 가능성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니트로넬로가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는 것과 질서 속에서 변화와 조정을 가능케 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이 무분별하게 그 개방이 막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 개방은 어떤 방향에서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토르넬로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 질서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 두 번째 기능을 다시 설명하면 재영역화, 활영역화와 재영역화가 이다. 이건 여기서 지금 본 거라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그 내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발전성을 가져야 된다.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지만 새로운 음악적 공간을 형성한다. 그게 예를 들어서 주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상의 리듬을 만들지만 그 리듬이 때때로는 변형되고 확장되듯이 니트로네로는 항상 조정과 변화의 요소를 포함한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니트로넬로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힘을 가진다. 마치 이 원 자체가 스스로의 내부로 수용한 활동 중에 힘들이 운동 속에서 미래를 향해 본래의 자기를 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라는 문장으로 니트로넬로가 단순한 안정적인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창조적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니트로넬로가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토르넬로 세 번째 기능이 탈출선인데요. 기존의 리토르넬로적 패턴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음악적으로 반복되던 멜로디가 갑자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예상치 못할 전환을 이루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며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세계를 나가기 위한 용기를 얻는 그 순간을 바로 탈출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로넬로의 세 가지 측면을 표로 나타내면 그 세 가지 측면이 영역화, 재영역화, 탈출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첫 번째 문장 전체를 영역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청계권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구축하고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이것이 내부 공간에서 할 임무와 이뤄내야 할 사업의 근원에 대한 힘들을 보호하게 하고요. 재영역화, 기존 질서 안에서 변화를 조정하고 확정하는 과정. 이전에 카오스에 이미 밀려들어오고 있는 쪽에서는 원을 열지 말고 아무 데서 열지 말라고 그랬죠. 이러한 원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영역에서 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출선. 기존 질서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으로 마치 이 원 자체가 스스로 내부로 수용한 활동 중인 힘들의 운동 속에서 미래를 향해 본래의 자기를 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트로의 세 가지 측면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리토넬로의 세 가지 측면은 단순히 독립적 개념이 아니고 결국 이 세 가지가 결국 영역화, 재영역화, 탈출선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작동한다. 영역화, 재영역화, 탈출선. 카오스 통제하고 내부 질서 구축하고 기존 질서 조정하고 새로운 가능성 탐색하고 기존 질서로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버리고 즉 일토로넬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는 창조적 과정이다. 천개의 공원에서 천개의 공원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이것이 개인적, 사회적, 예술적, 존재론적 차원에서 공간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리트로넬로의 핵심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상세 분석을 한 거예요. 결국 리트로넬로는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카오스를 조절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삶의 방식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요 세 페이지 위에, 더 있어요. 여기 잠깐만 멈춰봐. 두 번째 측면? 여기요? 아니, 위에. 아, 여기? 더, 조금 더. 두 번째 측면. 아, 여기요. 여기, 예. 네, 네. 근데 이게 정리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여기는. 아, 어디, 어디 말씀이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거기, 그 원은 네.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개방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하고 똑같아지거든. 닫혀 있어야 되거든. 두 번째는. 음, 그 위에 문장도 뭐 힘이 밀려 들어오는 쪽에서 열어서는 안 된다. 열어야 된다. 원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영역에서 열어야 한다. 이 말이 좀 혼동스러워. 이게 지금 그 두 번째 그 문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두 번째는 원이 두 개라고. 네. 하나는 내가 뭘 그 안정을 구축하고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원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원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만든 다른 영역에서는 거긴 열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맞아요. 그 밑에 문장을 보라고. 원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개방될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은 세 번째하고 똑같다고. 여기하고요. 음. 여기 일부 문을 여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잖아. 세 번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원을 연다고. 그러니까 저 위에가 지금 헷갈리는 게 원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원은 열면 안 돼. 근데 두 번째 원은 열어도 돼.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하고. 세 번째는 원이 하나야. 원이 하나인데 어느 그 원의 일부를 개방을 하고 밖으로 나가. 그죠? 근데 두 번째 측면에서는 원이 하나인데 그 원은 닫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를 추구해야 돼.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원을 하나 더 만들어. 근데 그 원은 열어도 돼. 근데 그 원의 구분이 아니고 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측면이라고 한 거는 그 두 번째 측면은 그 말씀대로 지금 이두 번째 측면에서 지금 그 다른 영역에서 탈출하는 거, 다른 영역의 차원을 이동하는 거, 그 가능성을 이게 원을 연다는 폐쇄적이지 않고 연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세 번째 측면은 그 원의 열고의 그 여는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니고 그 세 번째 측면은 그 탈출선 자체,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그 니트로네로 자체가 그 반복된 구조 자체가 그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힘 자체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 원 자체가 그, 그, 열고 닫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토넬로의 어떤 창조적 그 과정 자체를 그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으로 열고 닫고 뭐 그다음에 첫 번째는
그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정적 경계가, 리토르넬로는 안정적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성되는 어떤 반복적 구조, 리토르넬로처럼 어떤 기본, 경계로서 어떤 기본적 패턴이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거기서 이제 그 경계가 있는데, 그 리토르넬 어떤 패턴이 그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거기서 그 똑같이 반복되는 동일 반복이 아니고 약간은 다른 쪽에서 반복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반복 리듬 생각할 때 반복된 구조가 동일 반복으로 하면 그건 그 리소르넬로가 아니고 거기서 기존 패턴 안에서 약간 변형된 어떤 확정, 재영역화라는 이제 탈영역화인데 이거는 기존 질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거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근데 런 니트로넬루가 어떤 힘을 가졌느냐. 그런 니트로넬루가 바로 이런, 지금 앞에 그 두 번째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인파머먼트 한 건가? 그런 어떤 그 창조적 힘을 갖는 거다. 그렇게 새로운 차원을 갖는 그 창조적 힘을 갖는 거다. 그 창조적 힘을 갖는 이유가 뭐냐? 리토르넬로 자체에 탈영역화가 있다. 그 탈출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탈영역화 자체가 있다. 그래서 리토르넬로의 세 가지 측면이 영역화가 있고 재영역화가 있고 탈출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탈출영. 이건 이제 저도 이제 GPT한테 물어봐서 계속 질문을 했더니 탈영역하고 그 탈영토와 같은 뜻이냐니까 이게 이제 경계선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탈출선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볼 음, 때는 지금 두 번째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재영역화는 원 안에서의 그 변화고 이제 세 번째 탈주선이 이제는 거기에 이제 그 열어주 원을 열고 거기에 이제 변화를 이제 그 다른 어떤 영역과 이렇게 같이 이제 상호하면서 바뀌는 그런 것들인 것 같거든요. 그, 이게 지금 그, 측면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야, 이게. 앞에 1번, 2번, 3번이 케이스가 있었잖아. 네네. 처음엔 어둠 속의 아이가 그 혼동 속에서 질서를 자기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찾아가는 거죠. 경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새로 구축한다고 얘는. 예, 예. 그게 첫 번째 케이스거든. 네네. 그게 여기 1번하고는 비슷해. 첫 번째 측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 책에도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먼저 부서지기 쉬운 불확실한 중심을 원을 그린 다음에 경계가 분명하게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는 갇혀 있는 공간이야. 갇혀 근데 그 있는. 갇혀 있는 공간은 안식처이기도 하고 그 안식처는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는 새롭게 그러니까 원물을 추듯이 아이들이 그 중심을 향해서 빙빙 돌면서 이렇게 그, 그 중심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연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이 2번 문장에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책에도 그러잖아. 첫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엔 원을 반쯤 열었다가 활짝 열어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개방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없어. 아예. 원도 없어. 그냥 자기가 원을 만들어. 이렇게 저기 그 경계를. 그래서 그 혼동, 카오스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애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고. 근데 두 번째는 이미 그 확정된 그 안식처가 있어. 집이야. 그래서 거기는 내 아니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그 변화를 시도를 해. 근데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그 원을 벗어나 뚜껑을 열고 그래서 세 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 근데 이 측면이라고 정의한 데서는 그게 혼재가 돼 있어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아, 그리고 용어도 들레즈가 쓰는 용어는 영어 그대로거든. 음, 이터레이션 하는 거가 영토하고 디이터레이션이 탈영토하고 그 음, 다음에 탈출선이 아니라 탈주선이고 이 책 전체에 이게 일관되게 쓰고 있거든. 근데 이 챗GPT가 어디서 누가 한 얘기를 갖다가 음, 저런 용어를 혼동시킨 게 아닌가. 음, 이 책에도 계속 영토라는 말이 나오거든. 영토화라는 말을 쓰지 영역화라는 말은 안 써요. 음, 물론 우리 말로는 같은 뜻이지. 근데 이제 철학적 용어라는 거는 번역을 하나 했으면 이 책 안에서는 같은 용어로다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거슬리고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세 번째 측면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이제 요약한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음, 음, 그러니까 탈주선 기존 질서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면 뚜껑을 열고 나가야 돼, 연을 열고. 음, 그래야 카오스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도약할 수가 있거든. 그건 말이 된다고. 근데 여기 문장상에는 나간다는 얘기가 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는 게 아니라 원 안에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 음, 근데 개방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음,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에까지 이 지금 마지막 거를 얘기하기 전에는 세 가지가 따라락 다 정리가 교과서 책대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혼란스럽게 이게 2번, 3번이 음. 음, 그러면 요게 이 문장이 카오스 힘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쪽에서 원을 열어서서는 안 되며 이러한 원자체에 만들어진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요거는 더 필요 없는 해설이고 우리 이것도 책에 필요 그 없고 문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요? 예, 그 문장이 책에 있어요? 이 앞에서 잠깐만요. 내가 그게 여기에 없어요. 여기 590페이지, 요거요. 590페이지 여기 물론 요거요. 이거 교수님. 92페이지에 있죠? 91페이지에 있나요? 50페이지에 있어요. 590페이지. 590페이지. 예. 590페이지 뒷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290페이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어디 있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장만 보면은 2번에서는 원이 두 개야. 그리고 하나는 폐쇄된 원이고 하나는 개방할 수 있는 원. 근데 폐쇄를 원에서 만들어야 돼, 그 원을. 음, 요거죠, 요거. 음. 오케이. 몇째 줄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여기에, 이건 3번이잖아.
2번 3번이네. 문장이 아니잖아. 아, 그러네. 아, 이게, 그러네. 어, 그럼, 2번에서는 연다는 얘기가 없어요. 음, 교수님, 그러네. 왜 저도 3번이라는 걸 왜 못 봤죠, 앞에? 정확하시네. 나도 그렇게 봤네. 아, 근데 3번이네. 예, 그러네.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들어진 원 자체도 그 원래 원에서 파생된 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는 개방형이야, 개방형. 음, 두 음, 번째는 폐쇄형이고, 네, 첫 그렇죠. 번째는 무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아, 형태. 여기서 잘못했구나. 알겠어. 그러네요. 음, 예, 그게 측면이 틀렸네. 잘못했네. 네, 이게. 음, 요거 마지막에 요걸 갖고서 정리한다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잘못됐나 봐. 아, 여기는 다 정리해 놓고서 요걸 마지막을, 여기 잘못 들어갔네, 여기. 맞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 아, 교수님 그냥 안 들으시고 조는 줄 알으셨더니 졸고 계셔갖고 아예 안 듣나 봐 했더니 결국 그냥 딱 잡아내시네. 음. 아니, 머릿속에 정리를 했는데 이상한 문장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 역시 그래도 한 보람이 있네요. 그 잡아주시니까 지적을 해야 보람이 있지. 내내 그랬으면 더 서운할 뻔했네. 그러니까 맞- 이게 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도 네. 거의 유사해. 그렇잖아. 우리가 네. 처음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이렇게 은신처도 이렇게 없고 나오네. 네. 그 진짜 방황하듯이 내가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이게 첫 번째 그 아이가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음, 가정도 갖추고 직장도 생겨서 그 안정된 그 틀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가 두 번째야. 그 안에서 그 끊임없이 나도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지. 그 원 안에서 이제 그 아, 새롭게 잃지 않으려고 내가 찾았던 질서나 이런 거를 네, 그렇죠.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이래 음, 가지고는 혁신이나 아니면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어. 그치? 그렇죠. 세 번째처럼 열되 근데 카오스 쪽으로 열면 안 되고 음, 카오스 아닌 그 새로운 에너지가 있을 만한 쪽. 그러니까 카오스지만 내가 그 소화할 수 있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문을 열어서 그 외부 그 혼돈한 세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내 거로 그 전환을 하는 거지. 이게 음, 이제 적극적인 삶의 태도지, 세 번째가. 그러면 이게 그냥 어느 단계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마다 다른 자기 사람마다 다르다고 인생관? 봐야지. 꼭 자기 뭐, 세 인생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다는 아닌 것 같고, 예, 그 내가 처한 상황도 사실은 그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 세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지. 음,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안정화된 질서 속에서 그 두 번째 경우를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또 뭐 직장에 가면은 거기서는 뭔가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그 밖으로 나가 가지고 이런 혼동의 세계하고도 그 겁먹지 말고 접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고. 결국 그 외부와 접점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일들이네요. 그쵸? 그 내부에서 아무리 그 학습을 하고 그래도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만나고 접점을 이뤄보고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개방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세 상호작용. 번째야, 세 번째. 네. 세 번째 케이스.
그 적극적인 삶의 태도지, 세 번째는. 근데 현대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삶이긴 한데, 근데 두 번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제 맞아요. 다 두 번째에서 아예 외부의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기회를 만드는 거를 상당히 그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게 보수적인 거야, 보수형. 음, 예, 그러면 개방형으로 바꿔라 뭐 하면은 바꿔질까요? 그게 성향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걸. 밀어내면 그 나가서 부딪혀가지고 못해 깨져, 먹겠네. 못해 깨져. 먹겠네 하겠네. 아, 이게 참 정해져 있다니 참. 아니,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런 1인지, 2인지, 3인지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할 건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네요. 이거 되게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리토넬로라고 하는 그 리듬, 그 속도와 리듬을 그 긴장감이라는 표현은 되는 것 같아요. 긴장감. 뭔가 계속 자기 땅 따먹기 할 때 보면은 선 그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 그릴 때 이렇게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긴장감. 혹시나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선 그리는데 중간에 탁 끊어버리면 완성되기 전에 끊어버리면은 완전 죽잖아요. 게임에서 지잖아요. 카오스로 빠지고 그런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 근데, 소리벽도 좋은 것 같아. 소리벽. 근데 하여튼 요 부분에서 내가 개념을 확 바꾼 거는 이 사운드가 네. 공간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선한 충격이야. 그쵸. 소리벽. 음. 근데 맞는 얘기거든. 음. 우리 그 계족산 가면은 그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놓잖아. 예, 그러면 걔가 공간이 되게 커진 것 같아. 그 그쵸. 계속 사운드를 틀어놓으니까 그것도 리토르넬로야. 계속 반복해. 근데 음악은 계속 바뀌어. 예, 그러면서 거기를 유지를 해. 이렇게 영역을. 음. 자기 나와바리라고 그러지, 일본말로. 예, 나와바리. 네, 나와바리다, 여기는. 그러니까 차 마실 사람은 일로 와.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거지. 그런 거, 그러죠. 사실 그런 데에서 쾌감을 느끼죠, 또. 음. 내 영토가 커진 것 같고. 옛날에 왜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가면 예. 그 신곡을 틀어주잖아. 그러면은 잊어먹기 전에 가서 산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온 노래 이거 판달라고. 그, 그게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이게 사운드가 이 공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게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원하지 않는 사운드로 계속 강요할 때 화를 내쫓잖아, 또. 예, 내줬잖아요. 화를 내고. 맞아요. 아유, 근데 문장으로 다 축조심해 하듯이 하니까 좋네. 그러니까요. 그 그, 시간 엄청 많이 쏟았겠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거 진짜, 마지막이, 예, 재밌었는데요. 이거 마지막 해설 잘못했네. 지금 보니까 맞네요. 이런. 아, 그게, 가타리가 민중 봉기하는 거 보고 소리벽 얘기하는 게, 그, 음, 민중이 움직여질 때도 그런 소리에 반복된 리토르넬로가 그 안에